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3회차 건축 구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도 많고요. 구조 과목은 공식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응용해서 나온다라면 굉장히 까다롭게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땐 전략적으로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과락은 면한다라는 정도로 해서 일단 공부를 하시고 반타작하죠. 2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를 맞추게 되면은 자, 그럼 다른 과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또 다른 회차에서 이전 기출문제에서 강조가 됐던 그런 몇몇 가지 공식은 꼭 외워주신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별히 20문제 중에서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될 경우는 20문제가 다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통상 작게는 5문제에서 많게는 한 10문제 정도가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계산하는 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복잡하다라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계산이라든가 개념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건축구조 2019년 3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강절점수를 구하면 했어요. 강절점수. 자, 우리 그림에서 보면은 강절점수를 구하게 되면은 우선 부재수부터 보기로 하죠. 부재수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 6. 자, 부재수는 총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절점은, 자, 힌지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여기는 지점 부분이니까요. 따라서 강절점은 UV. 자,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부재가 만나게 되죠. 이 부분이 강절점이 돼요. 강절점. 반대편에도 강절점이 있겠죠. 따라서 강절점은 2개가 됩니다. 2개가 되고요. 그리고 반력은 회전단이니까 여기 2개, 2개에서 총 반력수는 4개가 됩니다. 그리고 절점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절점수도 6개가 되네요. 자, 여기서는 강절점수를 물었으니까 강절점은 2개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었어요. 자, 해설에도 간단히 보게 되면 다시 복습하는 거죠. 강절점 부분이 있고요. 자, 강절점, 그리고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반력수는 여기에서 힌지 부분 2개씩 들어가서 4개. 그 다음에 절점수는 1개, 2개, 3개, 4개, 5, 6개죠. 항상 이렇게 풀어가 되고, 요거는 부정정차 수구할 때도 그대로 이렇게 내용들을 구해서 산정을 해야 되겠죠. 자, 41번이었고요. 자, 4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 부재 인장 2형 철근 및 2형 철선의 기본 정착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기본 정착 길이인데, 자, 여기서는 인장 2형 철근이에요. 인장 2형 철근이다. 자, 인장 2형과 그 다음에 압축 2형과 그 다음에 표준 갈고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공식을 외웠으면은 간단하고요. 자, 외우지 못했으면은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고, 기본적으로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아느냐 간단하게 내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인장 2형 철근이니까요. 인장 2형 철근은 LDB는 람다 루트 FK 분의 0.6 dBFI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여기 찾아볼까요? 0.3, 0.12, 0.8, 0.6 있네요. 0.6. 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느냐, 해설에도 보면은 식을 알고 있느냐 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몇 개의 그런 공식은 외워준다라는 거예요. 다 못 외우면은 개수라든가
또 이런 부분 상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압축 이형철근 같은 경우에 LDB는 람다 FCK 람다 루트 FCK분의 0.25 dBFY예요. 자, 그다음 표준 갈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형철근 정착 길이는 람다 루트 FCK분의 0.24 베타 dBFY가 됩니다. 그런 것들. 자, 뭐 이후의 문제에서는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요 인장 이형철근 기본 정착 길이를 물었지만은 이번에는 압축 이형철근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표준 갈고리 인장 철근 정착 길이라든가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아두십니다. 그리고 참조적으로 LDB는 기본 정착 길이고 DB는 철근의 질임이에요. 정착되는 FY는 철근이니까 철근 항복 강도가 되겠죠. FCK는 당연히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계수, 그 다음에 베타는 도막 계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아두십니다. 가끔씩은 기본 정착 길이를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구하시오. 공식은 주지 않겠죠.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니까요. 꼭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42번이었고요. 43번 문제. 다음 조건을 가진 반티형 보호 유효폭 B의 값을 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유효폭을 그려놨어요. 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보가 슬랩 전체의 길이만큼 이렇게 유효하게 받쳐주지 못하겠죠. 따라서 유효폭의 그런 길이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T형보와 반T형보가 다르게 되겠고요. 자, 참조적으로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 의해서 플랜지의 이 부분이 플랜지겠죠. T형과 반T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플랜지예요. 플랜지 유효폭은 다음 아래에 있는 이런 비교식 중에서 작은 값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값. 그래서 T형보 같은 경우에는 16 TF 플러스 B. TF는 슬랩 두께예요. 슬랩 두께. 자, 슬랩 두께죠. 또는 슬랩 중심 간의 거리 또는 전체 경간의 4분의 1 중에서 작은 값을 채택하게 되고 유효폭은요. 반티형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6 곱하기 슬랩 두께 플러스 보의 폭 또는 전체 인접 보와의 내측거리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폭 또는 세 번째는 경간 곱하기 12분의 1 플러스 보의 폭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값으로 유효폭을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반티형보를 물었으니까 반티형보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비교 공식으로 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으로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풀어놨어요. 자, 우선 첫 번째 6 TF 플러스 BW니까 6 곱하기 그 다음에 슬랩 두께는 200이죠. 그래서 200 플러스 보의 폭은 400이에요. 400 하게 되면은 160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접보와의 내측거리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BW니까 그때 인접보와의 내측거리는 2600이에요. 260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보의 폭인 400. 따라서 구하게 되면은 1300과 400이니까 1700이죠. 자, 세 번째 조건. 자, L 곱하기 12분의 1 플러스 BW니까요. 전체 경과는 9000 그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1 플러스 400이 됩니다. 자, 구하게 되면은 대략 1150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600, 1700, 1150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1150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네요.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44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44번. 그림과 같은 1차 부정적 라면에서 A점 및 B점의 수평 반력의 크기로 오르는 것을 했어요. 자, 수평 반력을 이야기를 했고요. 뭐 수직 반력은 없으니까 뭐 잘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 동상 이동 지점에서는 수평 반력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B점에 이동단이 여기 있네요. 이동단이 되겠네요. 이때 수평 반력은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수평 반력인 HP는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이동단이니까요. 이동단이죠. 자, 수평력이 작용했을 때, 자, 같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거예요. 이렇게 또르륵 이동하게 되겠죠. 따라서 HP는 일단 0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점 A에서 수평 반력은 HA 플러스 HB는 정값 P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HB는 0이에요. 따라서 HA는 P가 됩니다. 따라서 HAP, HB는 0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A와 HB를 구하는 문제였고, 자, 수평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이동단에서는 반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하중에 대해서 고정단인 HA에서 부담을 한다. 전체 하중인 P는 결국은 A에서 다 부담을 하고 B점의 수평 반력 BHP는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P와 그다음에 0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4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5번 문제. FCK는 24 메가파스칼이고 단면이 200 곱하기 300인 보의 균열 모멘트를 구하면 했어요. 조건은 보통 중량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했어요. 균열 모멘트는 동상 철근에 대해서는 철근은 균열이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근은 무시하고 콘크리트 단면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MCR 균열 모멘트는 단면 여기 있네요. 그대로 MCR은 단면 2차 모멘트를 도심축 거리로 나누는 거 곱하기 콘크리트 파괴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MCR Y분의 I 곱하기 FR로 표시되겠죠. 자, 그러면은 단면 2차 모멘트를 거리로 나누니까 얘는 뭐냐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단면 계수가 되겠죠. 단면 계수가 됩니다. 따라서 단면 계수 곱하기 FR 하면은 요것이 바로 균열 모멘트가 됩니다. 자, 근데 단면이 200 곱하기 300이었어요. 따라서 직사각형이 보일 것이고, 자, 직사각형일 때 단면에서의 단면 계수는 Z는 6분의 BH 자승이 됩니다. 따라서 BH 자승 6분의 BH 자승 곱하기 다음에 콘크리트 파괴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때 콘크리트 파괴 개수는 0.63 람다 루트 FCK예요. 그래서
0.63 람다는 1.0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FCK가 24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0.63 곱하기 루트 24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6분의 BH 자승 곱하기 0.63 람다 루트 FCK 가지고 공식을 구하게 되면은 답을 구하면은 6분의 그다음에 200 자, 단면 있죠. 폭 200이고 높이 300 H고요. 이건 B고 따라서 6분의 200 곱하기 300 제곱 곱하기 0.63 곱하기 루트 24 하면 됩니다. 자, 천천히 풀어보면은 9.259 kN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더 정리해서 풀어보시고요. 자, 4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C점에서 20kN의 수평력이 작용할 때에 20kN의 수평력이 작용할 때에 S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의 값은 자, S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있겠죠. 값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자, 우선 B점의 힘 모멘트의 값을 0으로 합을 0으로 가정할 때는 0이다 라고 할 때, 자, A점에서의 수직 발력은 아랫방향으로 향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VA 거리는 B점을 0으로 했으니까 2m가 될 거고요. E 플러스 자, P가 20kN일 것이고 거리는 2니까 20 곱하기 2. 자, 합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VA는 이항해서 나누게 되면은 20만 남네요. 20kN 나올 것이고요. 방향은 아랫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자, 수평 발력을 구합니다. 자, A점에서 수직 발력은 현재 20kN. 수평 발력 같은 경우에는 B점에서 작용을 하지 않겠네요. 이동단이니까요. 따라서 A점이 부담한다. 20kN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수평 발력의 합은 0이므로 따라서 HB는 0, HA는 20, VA는 20. 그리고 부재력 S를 구해야 되는데 S는 세타라고 할 때 세타 따라서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각도는 얼마죠? 똑같이 2m, 2m 길이니까 45도, 역시 45도가 되겠죠. 따라서 세타 값은 45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S는 S 곱하기 사인 세타는 20이 되겠죠. 20이 됩니다. S 곱하기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고 곱하기 20이 됩니다. 따라서 S는 20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답은 그래서 20 곱하기 루트 2를 찾으면 되겠네요. 4번이 되겠네요. 좀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고요.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이동단에서는 수평 발력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하나. 또 그리고 부재력 S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평 발력과 수직 발력 그리고 각도 세타 값을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상관없이 이 각도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잘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하면은 굳이 이 내용들을 다 계산해서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유의할 것은 수평 반력이 작용을 할 때 수직 반력의 방향과 그 다음에 수평 반력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의 위치 이런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46번 문제였고요.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빗금친 도형의 밑변을 지나는 X축이 있고요. 이런 X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단면 1차 모멘트는 도형의 면적 곱하기 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자, 축 XX로부터 그 다음에 도심까지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 이 거리의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이것이 단면 1차 모멘트인데 그림에서는 양쪽에 두 개의 부분이 있으니까 똑같죠? 대칭이에요.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 면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단면 1차 모멘트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할 때 gx는 도형의 면적 a 곱하기 삼각형의 도심축까지의 거리는 3분의 1, 3분의 2가 되는 지점에 있어요. 따라서 3분의 2 도심축으로부터 3분의 2겠죠. 축으로부터 3분의 2 지점 곱하기 h가 되겠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a는 얼마예요? a는 삼각형의 면적이죠. 면적은 우선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면적이니까요. 전체 10 중에서 5m니까 5 곱하기 높이는 6이에요. 6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2 h가 얼마예요? 6이잖아요. 따라서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은 3, 5, 15 곱하기 다시 2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다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두 개라 그랬죠. 유념하시고 4, 5, 20 4, 1은 4니까 60이 될 것이고 자, 한쪽이 60이에요. 단면 1차 모멘트 곱하기 양쪽에 있으니까 2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12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답을 찾으면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는 도형의 면적을 구하고 도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축으로부터니까요. 자, 반대편에 축이 있다면은 3분의 1이 될 것인데 자, 아래쪽에 축이 있으니까 3분의 2 지점의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곱하기 축에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를 곱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합니다. 참조적으로 식도 보아두시고 정리를 해 두십니다.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겔보보에서 B점의 반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B점의 반력. 겔보보는 단순보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하중이 작용하는 힌지 부분을 C로 하고 자, 여기를 C점으로 하고 그렇게 가정할 때 B점에서의 힘 모멘트 합 0으로 B점에서의 힘 모멘트의 합은 0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C점에서의 반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직 반력 합을 0으로서 B점의 반력을 구하면은 되는데 이때
시그마 MP는 0일 경우에 RC 거리는 얼마예요? 2죠. 곱하기 2 마이너스 가중은 5예요. 5 곱하기 다시 거리는 2를 0으로 했으니까 RC는 지워지죠. 5kN이 됩니다. 그림상으로 봐도요, 그냥 그대로 5kN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평력 H B를 0으로 가정할 때, 수평의 합은 0일 때, RB 플러스 RC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 RC는 5이므로 5고, 따라서 RB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반력은 0, 점은 5, 5와 0이 되겠죠. B점의 반력은 0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